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한참이었던 작년 8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간 총 2만 1,000건이 넘는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백신 우선 접종 지원을 통해 총 1만 1천 건이 넘는 기업인이 긴급한 해외 출장에 앞서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곤 있지만 델타 변이로 인한 우려가 지속되는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일부터 변경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명회는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온라인 설명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의 김필호 팀장님께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자가격리 면제제도 변경 내용과 일반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수집된 질문과 함께 정리하여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유사 질문을 모아 한 번에 말씀드릴 예정이며 혹시 누락된 부분은 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의 김필호 팀장님을 모시고 새롭게 시행되는 자가격리 면제제도 변경 내용과 기업인 출입국과 관련된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호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의 김필호 사무관입니다. 오늘부터 변경되는 격리 면제 제도의 신청 절차 및 심사 발급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시는 기업인에 대해서 국내 입국 시 14일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접수가 일원화되었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의 격리 면제가 일시 중단 조치도 되었으며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한 발급 재개 등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격리 면제를 희망하시는 기업인들의 어려움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여러 경제협단체 및 기업인 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나 기업의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업인분들의 건의사항 등을 발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본 변경되는 격리 면제 제도는 심사부처인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격리 면제의 심사에서 발급까지 일원화되는 절차 개선 사항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도 발급하는 대상 확대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격리 면제 제도 또한 지침 등도 일부 개정 보완되게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시행 중인 격리 면제를 포함하여 격리 면제 발급 기준은 예방접종 미접종자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로 구분이 되며 심사 기준 또한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그리고 미발생국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서 입국 시에는 중요 사업상 목적 중 필수 소수 인원에 대해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드리고 미발생국 및 해외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대상에 제한 없이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국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뒤에 출국하시고 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 그리고 무증상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발 입국자가 아닌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되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 예방접종자의 경우에도 유행 국가에서 오시게 되면 격리 면제가 불가하진 않지만 앞서 설명드린 미접종자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신 분과 동일하게 격리 면제를 신청 시
소수 필수 인력에 대해 심사 승인을 통해 격리 면제가 가능하게 되십니다. 또한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매월 20일 발표되며 발표 시점이 아닌 2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예방접종자의 격리 면제 관련 절차는 상기 언급된 조건 모두를 충족하시게 되고 입국 검사대에서 종이증명서 또는 코비드 앱을 통해서 접종 일자가 확인되시면 여권에 접종 완료자 스티커를 부착해 드립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 일자가 확인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진단검사 음성이 확인이 되면 격리 면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격리 면제 기간 중 6일에서 7일차 그리고 12일에서 13일차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가 해제가 되십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실제 접종 일자와 증명서 확인 일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명서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증명서의 일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격리 면제를 위한 인정 백신은 WHO 긴급 승인된 7개의 백신이며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등입니다. 또한 조건으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액수를 모두 접종하시고 2주 경과 후에 격리 면제를 신청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2주 경과는 접종일을 빼고 15일 이후입니다. 격리 면제 신청 시 목적에 따라서 중요 사업 목적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학술 공익적 목적과 공무출장, 국외출장은 소관부처, 장례식 참석 및 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은 제외공간에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급 절차도를 보시면 과거에는 기업인이 신청하시게 되면 센터에서 접수, 심사부처에 배부해드리고 심사부처에서는 중요 경제활동 여부의 심사 및 승인 후 외교부 승인을 거쳐 제외공간에서 발급하던 것을 금일부터는 격리 면제 신청의 83%를 점유하는 중기부 산업부는 자체 심사에서 발급까지 업무가 일원화되게 되어 격리 면제 발급 처리 기간이 단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긴급하게 격리 면제서 변경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기존처럼 기업인 중요사업 목적에 대해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신청 양식이 다르므로 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양식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 면제서 유효기간도 당초 7일에서 1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청서상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내용을 기입하시면 되고 이 중 국내 입국 예정일은 국내에서 출국하신 후 복귀하시는 날을 기록하시면 되며 국내 출국 예정일은 출장 가시는 날이 아닌 국내 복귀하신 후 다시 언제 출국하시는지를 기입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오셨다가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격리 면제 신청 사유는 되도록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중요 경제활동 여부 서류도 미비하시게 되면 심사부처에서 중요 경제활동 여부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사 불승인 또는 서류 제출 요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급 면제서상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체크사항이 정확하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여부 확인돼서 잘못 작성되게 되면 바로 수정을 해서 격리 면제서를 재발급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여부, 해당 유무, 본인이 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리 면제 신청 시에 센터 홈페이지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 세 가지 항목이 존재하는데 중요 사업 목적 계약 및 투자, 중요 사업 목적 교류 확대 가능 국가, 이거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추가된 내용은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의 중요한 사업상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격리 면제서 발급하실 때 내용 유무가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신청인이 기준에 맞게 선택하셨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는 기존 격리면제 신청 내용과 동일하십니다.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 국가와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로 나뉘며 발급 기준은 기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 바랍니다.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이신 분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발급 시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는 표와 같습니다. 이 중 다른 점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해외 예방접종자의 경우 신청서 서식 1 뒤편에 활동계획과 방역계획서가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대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해 주셔야 하고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의 경우에는 기 설명드린 대로 제한된 소수 인력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 승인을 거쳐 발급이 된다는 점이며 현재 상호주의 전제하에 격리 면제가 중지 중인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격리 면제 심사 승인을 거쳐 가능하시게 됩니다. 끝으로 격리 면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기 안내해 드린 대로 표를 정리했습니다. 이 표는 그 일반 격리 면제 발급 관련과 해외 격리 면제 발급 완료자에 대한 내용으로 센터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접종 지역 유무에 따라서 국내 접종자와 해외 접종자에 따라서 격리 면제 발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내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유행 국가에서 입출국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필수 인력과 중요 사업 목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격리 면제가 발급이 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작년 산업부와 중기부를 중심으로 센터를 개원하여 제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인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기업인분들이 원하는 전화 응대를 원활하게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어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센터에서 직접 답변 및 때로는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관련 정보들이 잘 활용되어서 많은 국내외 기업인들의 왕래와 비즈니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질문을 사전에도 남겨주시고 지금 채팅창에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다수로 공통적으로 물어보신 내용을 추려서 우선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질문을 중심으로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대교의 이한솔님께서 그 기업인 긴급 출장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또 그 출장의 필요성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었을 때 기업의 기밀이 혹시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요 경제활동 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 서류로 그 관련되어 있는 서류 중에 기밀사항은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 경제활동을 가기 위한 어떤 계약서 부분에서 그 첫 페이지 정도나 아니면 사인이 들어간 부분, 이 부분만 발췌하고 중요한 내용은 뭐 이렇게 볼드 처리하든지 브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7월 7일 전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이 관련된 신청 관련한 서류를 받지만 7월 7일 이후부터는 예방접종 업무 자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중요 경제활동 여부 인정 관련한 서류 자체가 제출 의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뉴로피 주식회사의 이도환님께서 그 네 분이 회사에서 출장을 계획하고 계신데 필수 인력 신청서 양식과 관련해서는 기업당 한 장만 쓰면 되는지 아니면 각 인원의 정보를 담아서 총 4장을 써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다고 질문 주셨고요. 또한 하단에 정부 부처명을 신청할 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기재를 하면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필수 인력 부분은 기업당 한 장으로 주셔도 되고 인별로 한 장으로 주셔도 무방하십니다. 다만 그 기업의 선택 사항인 거고 이 관련해서 그 한 장으로 주시게 될 경우에는 개인별 개인 정보를 위에 상단에 표로서 압축으로 해서 서로 이제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장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명 관련해서는 굳이 이제 심사부처의 장관을 써야 되는 건데 내용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원성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비즈니스랑은 별개로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예정이신데 외국 기빈 등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은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해서 입국 절차 간소화 문제는 저희 센터나 산업부 차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출입국 관련 그 기관과 협의하고 방역당국 관련 기관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관련 내용을 그 협의 때 부처 협의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그 제도의 변경이 있을지 여부는 지금 격리 면제 제도 자체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하면서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도 국내 상황,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고송이엔제 차현진님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로는 입국일이 정해져야지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며칠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적정 신청 기간을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신청 기간은 당초에는 입국 전 14일로 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그 7일 전도 접수를 받았지만 제한적으로 받고 있었고, 다만 이번에 그 중기부와 산업부가 그 심사 발급이 일원화되면서 이 부분이 입국 전 7일로 단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국 전 7일 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국 날짜는 정해져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정서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호주 국적인 싱가포르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중요 사업 목적차 한국에서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에이펙 카드 소지자신데 격리 면제 신청 시에도 별도 비자 발급이 필요 없는지 그리고 진행 가능할 시에는 비자 타입은 C3로 입력하면 될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동일 지역에서 하셨나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적은 뭐 싱가포르이든 호주이든 관계가 없고 신청하시는 분이 어느 나라에서 접종을 1차와 2차를 완료하시고 14일 이후에 출국을 하셨느냐 신청을 하셨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에이펙 관련한 내용 이 부분은 C3나 C4 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미국 등에서도 무비자 입국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자 관련해서는 B1, B2 중 선택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선택 시 반드시 본인의 여건에 맞는지 여부를 외교부에 문의하셔서 확정된 내용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싱가포르에서 입국하시는 분은 반드시 싱가포르에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시고 네. 14일이 지나야 격리 면제를 신청을 네. 하실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아,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비자 종류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을런지요? 비자 타입은 지금 12개의 비자 타입이 발급 대상이십니다. B1, B2, C1, C3, C4, D7, D8, D9. 그다음에 F4, F5, F6, E7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개를 가능하십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홍지은님께서 문의를 주신 부분인데요. 7월 1일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로 추가 지정이 되었는데 기존의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의 기업 목적 입국 시에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 승인, 필수 소수 인력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격리 면제가 가능하십니다. 격리 면제가 아주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삼성물산의 남규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출장 중에 타국에서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셨는데 1차와 2차 접종 국가가 다르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1, 2차가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자가격리 면제가 불가하십니다. 기준상 동일 국가에서 1, 2회 접종이 완료되거나 1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동일 국가에서 1회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해서만 가능하십니다. 네, MNC 이노베이션의 최희영님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 한국 입국 후에 자가격리 면제 기간 동안 활동계획서 외에 이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입국 후 14일 기간 동안 몇 번의 코로나 검사를 총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안내해드린 대로 활동계획서 등은 작성 의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관련해서는 제한 사항이 없으며 그리고 잠깐만. 네. 그리고 입국 후 14일 기간 동안 몇 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입국 후 14일 기간 동안의 PCR 검사는 입국하신 후에 1일차에 한 번, 그 다음에 6, 7일차에 한 번, 12, 13일차에 한 번 해서 총 3회가 실시됩니다. 네, 메드트로닉 코리아의 김정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신청 기업 분야별로 지정기관으로 심사를 보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격리면제 심사일이 1, 2주 정도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 그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고요. 또 중요 사업상 방문 목적이 투자나 계약이 아닐 경우에도 자가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중요 사업 목적 관련한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사업 목적은 계약과 투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내해드린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투자 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랄지 설비 관련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오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중요 경제 활동 여부는 꼭 계약 투자라고 단정해서 할 수는 없고, 네. 기업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중요하다 판단이 되시면 신청을 주시게 되면 그 신청서를 심사부처에 일단 배부해서 심사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부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서 1차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기업의 업종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심사부처를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산업부, 중소기업은 중기부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산업 말하자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구애받지 않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심사부처를 찾는 거는 센터에서 알아서 저희 직원들이 배부를 해드리고 심사부처에서 반려가 오게 되면 저희가 따로 또 다시 적합한 심사부처를 찾아서 드리기 때문에 신청은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진전기 주식회사 김경회님께서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5월 달에 맞으셨고 11주 후에 지금 2차 접종이 예약되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월 중순에 2차 접종을 맞기 전에 그 해외 출장이 예정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혹시 2차 접종 예약 일정을 저희 출입지원센터를 통해서 당길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연령대별 접종이나 노쇼 접종을 하신 분 중에 2차 접종 일자 전에 긴급하게 출국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하신 기관에 병의원이면 관할 보건소, 보건소에서 맞으셨으면 해당 보건소에 찾아가셔서 출국 관련 서류, 즉 항공권이나 기업 관련, 중요 관련,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시게 되면 기업인 필수 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처럼 단축해서 그 2차 접종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전 질문을 90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저희가 내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설명회 중에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뽑아가지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숙님 질문이신데요. 미국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 완료 후에 귀국하셔가지고 한국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9월에 미국 출장을 가셨다가 재귀국 시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더나 접종을 맞으시고 국내로 들어오실 때에 모더나 접종을 미국에서 2차까지 완료를 하셨는지 여부와 그리고 접종 완료된 이후 15일이 지나서 국내로 오셨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충족이 되시고 그렇게 되면 오셨을 때 음성돼야 되고 증상이 없고 그렇게 되면 9월 재입국 시에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더나를 맞으시고 네. 2주가 있다가 반드시 입국을 하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네네, 그렇죠. 네. 아이디 최희 엔젤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한 달 사이에 해외 출장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격리 면제 신청 관련해서는 그 신청서 격리 면제 신청서의 유효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한 번 격리 면제 발급이 됐다고 그래서 그게 그 다음번에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는 부처와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격리 면제의 유효 기간이 한 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저희도 지금 심사부처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일 때는 유효기간 여부에 따라서 여러 번이 가능한지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내부 공사 중으로 약간 소음이 발생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 크리스티 킴님께서 E7 비자로 7월 3일 싱가포르에서 입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올려놓은 자료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수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시에 원거리 등 사유로 이메일로 수취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원거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 원거리 기준 관련해서는 저희가 딱히 거리를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산업부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부와 중기부가 심사에서 발급까지 일원화가 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에 이제 기타점 쪽에서 개발을 하게 되겠지만 발급 관련해서는 발급서는 이메일로 산업부 중기부에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발급서가 이메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이메일로 가고 신청하지 않으면 종이 서류로 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YJ 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신청서 서약서에 외국인 입국자의 본인 그 서명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이 원본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서약서 자체랄지 신청서 서식 자체도 저희가 그 PDF 파일로 그 카피된 거를 받기 때문에 그 원본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사본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그 에나킴 아이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그 기업인 에이펙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아까 에이펙 카드는 답변 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잠깐만요. C3, C4 이렇게 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외교 당국에 확인해가지고 본인의 그 어느 것으로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디 JC 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많은 무역업계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여도 중요 사업상 목적에 포함이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 우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시회 참가가 단순 참가이신지 단순 구경이신지 아니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약을 위해서 출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 기업 신청 기업인들이 판단해서 제출하시면 이 부분은 심사부처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시리라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시회를 단순 참가하는 네. 것보다는 전시회와 함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계약이라든지 계약과 관련된 협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이 네. 있으면 좋지만 전시회 참가 자체도 기업에서는 중요 경제 활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참가했다라고 해서 그냥 전시회 참가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를 적으실 때 간단하게 적지 마시고 전시회 참가라고 적지 마시고 이 전시회를 통해서 기업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며 그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를 거기다 기록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사부처에서 판단의 그 근거로 삼긴 하는 거죠. 네. 아이디 안정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미국 그 브랜치 오피스에서 중요 미팅차 오시기 때문에 따로 증빙 서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서류를 구비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오시는 거 관련해서는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관련 증빙 서류가 없다라면 서로 기업 간에 오시는 관련 초청장이랄지 그냥 오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간의 오간 메일 등을 첨부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심사부처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아이디 JOMUNY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 해외 백신 접종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서류 제출 시에 백신 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지, 한국 입국 시에 그 백신 카드를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증명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잠깐만, 이 전 질문 한번 다시. 네. 그러니까 그 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지를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백신 카드로는 네. 안 되며 이 백신 증명서 자체는 그 백신 접종하는 국가에서 발급한 주나 국가에서 발급한 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백신 접종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그 장산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기업 대표 이사께서 건강 악화로 그 입국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도 자가격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강 악화로는 그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는 중요 사업상 목적에 해당 유무인 거고 건강 관련해서는 그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서 장례식 그리고 그 해외 예방 접종 비접종자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 신청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간 지났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조금 더 하기는 어려워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즉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전 질문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해 주신 이메일로 별도 안내를 드리겠다는 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세한 설명해 주신 김필호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가격리 면제제도 변경 내용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금일 발표된 보도자료에도 상반기 우리 수출이 처음으로 3천억 불을 돌파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무역업계에 더욱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무역협회도 정부와 공동으로 무역업계 해외 비즈니스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가 지원센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 1566-8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